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인숙 변호사입니다. 밤기운을 느껴보셨나요? 어제 그제부터 창문 열고 잠시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잠이 들었는데 춥더라고요. 그리고 뭐 입추 곧 앞두고 있고 다음 주 말복 여러분 다 갔습니다. 근데 또 슬픈 건 세월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근데 정말 오늘 놀라운 뉴스가 있습니다. 76세의 유명한 남자 연예분께서 39세 연하의 여성을 임신이 되었다라는 기사여서 지금 올림픽 기간 중인데 오늘은 그 뉴스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위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기사에 나온 내용을 대충 정리해 보면 일단 두 사람이 법적인 배우자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없죠. 다만 이제 나이 차이가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76세의 남성 연예인의 두 아들이 또한 연예인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화제가 되고 있고, 현재 드러난 사실은 이 여성분이 이 남성 연예인분을 강요죄로 고소를 했다라고 하고 고소민 조사는 현재 마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자 여러분 조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아마 곧 경찰에서 이제 조사 일정을 잡아서 연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내용을 보면은 임신이 되었고 이 남자분의 이제 설명은 사실 굉장히 놀랐다.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4월 초에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일단 축하하고 반갑고 이런 거보다 순간 너무 놀랐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양육하는 문제 이런 부분 또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에 알려졌을 때 어떤 여파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놀라워서 사실은 낙태 강요 미수죠. 이렇게 고소를 했다라는 내용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출산을 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놀랐고 양육에 대한 우려 내 나이가 많으니까 또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들한테 부끄러운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근데 5월쯤에 두 아들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아들들이 축하한다. 적극 응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5월에는 태도를 바꿔서 아이를 출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양육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음에도 이제 여성분께서 그동안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경찰 고소가 이제 진행 중이다. 이렇게 기사가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있겠지만 저는 법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왜 놀라울까 이게? 사실 배우자 없는 사람들의 이런 관계가 나이 차이가 있다는 건 놀라운 사실은 아닌데 왜일까? 80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세에 그 여성을 임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남자분들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성적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니 사실이구나. 이런 부분이 이제 확인된 부분에서 이제 놀라움을 표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분의 이미지가 굉장히 젠틀한 시아버지 역의 젠틀 신사남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놀란 부분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저는 상당히 그분 매력적이시던데요. 오히려 그 연세에 남성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더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분과 관해서 이제 법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또 이 남성 연예인분의 아이라는 게 확인이 된다라면 상속권은요? 그 위에 이제 형이든 오빠든 되겠죠. 그분이 나이가 40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에 있어서는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분이었고 아들 둘만 있으니까 원래 남겨놓고 가신 재산이 있다면 반반 나눠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 남자 연예분의 아이라는 게 확인되면 3분의 1씩 나눠 갖게 되겠죠. 상속권에 있어서 동률 순위를 가지고 같은 지분을 가져간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문제는 현재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권리가 있을까?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일단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면 출생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도 양육비라든가 어떤 물적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과연 태어나기 전 아이가 이게 법적인 부부 사이가 아니고 지금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났을 때 이 양육비를 아빠가 부담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양육권 청구권이 없다라고 보는 게 현재 법원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에서 이제 태어난 자녀를 친생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혼외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때는 인지 청구를 해서 그것이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양육 부담이 있다라는 게 법원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걸 확인하는 절차가 인지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 전에는 인지하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 책임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부양료 청구는 이제 별도로 가능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8개월, 9개월 임신했다가 출산한다라고 하면 태어나야만 인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이전에 뱃속에 태중 태아로 있을 때 과거 양육비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법원은. 다만 여기서 이제 뭐가 또 있냐면, 지금 남자 연애분께서 출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적이든 심적이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임신 중일 때도 아이의 양육비를 일정 비용을 부담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이 약속에서 약정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거 양육비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이런 약속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태어나기 전에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법원은 현재 책임을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까지의 그 양육비 부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이렇게 임신이 됐고 복중에 태아 형태를 있을 때 어떤 권리와 지위를 갖는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살펴보면 복중에 태아로 있을 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고 하면 태어나는 날 당연히 친생자가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출생하고 난 이후에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또는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인지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청구를 하면 그 부의 자녀로 등록은 되지만 혼인 중의 자녀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걸 살펴보면은 혼인관계는 배우자만 나오니까 당연히 배우자 없죠.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은 그게 가족별로 다 다릅니다. 일단은 이 남자 연애분의 가족에는 현재 있는 두 아들과 함께 새로 태어난 아이가 셋째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아래로 3명이 가족이 됩니다. 배우자는 없고. 그 다음에 이 여성분의 가족을 보면 이 배우자 역시 없고, 그 다음에 이 남성 연예인분의 아들들은 가족으로 들어오지 않고 본인이 출생한 아이만 이렇게 가족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가족관계 증명서가 다르고,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난 이 아이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 이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는 남자 연예인분, 그 다음에 어머니는 그 여성분,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복중에 태아로 있을 때는 어떠한 권리도 현재로서는 없다. 다만 이제 출생을 했을 때 출생한 날로부터 모든 권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생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태아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없다. 일단 출산을 해서 아이가 세상 밖으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보이는 건 76세의 남성이 본인의 아들보다 나이가 어린 37세의 여성과의 사이에 임신이 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화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두 분이 그 출산을 희망한다라고 하면 축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생명을 잉태한다라는 거, 출산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물론 연세가 많다라고 보니까 또 이제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까 관심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런 거 다 제거하고 보면 배우자 없는 남녀 사이에 임신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원한다라고 하면 이건 축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올림픽 승전 소식을 덮고 정말 이렇게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인터넷 포털에서 지금 각종 검색어 순위 1위를 하고 있는 남성 연예인과 젊은 여성의 임신에 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전까지 제가 태아의 권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유튜브에서 정보를 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그 사례에서 어떤 권리를 갖는지 태아의 권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